낮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면 되게 고기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인데 불구하고 이 별 강의 아닌 걸 들으기 위해서 왕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선생님 몇 분 학생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게로 대체로 고강을 저희 기기를 잘 사용을 못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조금 익숙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이 사진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상입니까? 아니면 하만이라는 신골 맡습니까? 아니면 제주라는 단어인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각각 다르겠죠? 아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과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전부의 개성이 다르고 관심사항이 다릅니다. 이게 오늘 방점입니다. 관심사항이 다르다고요. 관심이. 이 관심사항이 다른데 역으로 말해서 앉아 계신 분이 제게 질문 안 껴주십시오.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냐고. 저는 당연히 기록입니다. 38분 땡땡 치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42kg, 글루코스 21kg, 하프 10kg, 5kg, 5000m를 수백 번을 뛰었습니다. 정확히 387일 뛰었어요. 그중에 가장 기록이 행편없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기록이 왜 안 좋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록이 안 좋다면 첫째, 제 컨디션이 좋지 못했거나, 두 번째, 코스가 굉장히 망코스에 있거나, 세 번째, 그날의 기후가 굉장히 덥거나 춥거나 혹석이나 혹하게 있거나,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유가 있겠죠. 정답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왜 기록이 좋지 않았을까요? 혹시 사인 오신 손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상금도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 제주도니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을까요? 정답입니다. 놓으셔요. 자, 이제 학작업으로 준비한 건데 학생이 직접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도 금액은 모릅니다. 왜냐면 5천이 될지 만원이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몰라요. 지금 감자값이 들고 있어요. 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정할 수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기록이 없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방점입니다. 자녀와의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 관심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방금 학생이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몸속기에 보니까 제주도는 산다 다 하시잖아요. 바람, 여자, 돌. 바람이 정말로 많이 불어요. 뒤에서 차가 땡기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래서 제 기록 중에 가장 저조한 기록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학부행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2시간 6시부터 강의를 할 주인공인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 분? 예. 정규호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를 가르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조용히 해주세요. 손 드시고. 예? 한자. 예.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탑승 해당 안 됩니다. 네 번째 질문 나갑니다. 학부의 모양입니다. 이 학교가 호암중학교예요. 호암중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했습니까? 개교할 당시에 학교 근학 이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드세요. 손드세요. 지금 3급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2학년 학생이 손 드세요. 2학년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2학년 저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정규쌤이에요? 크게 나가세요. 다시 규장생이라 했어요. 규장. 정규 아닙니다. 규장이고요. 두 번째 답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2학년 손 드세요. 제가 뭘 가르쳐요? 네,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 아시는 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모토 방점을 관심사항이에요. 두 번째 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개교육 이제 식소 어디 있는지 다 아시겠죠? 어디 있을까요? 아마 학생이 관심이 있다고 할게요. 들어오다 보면 얘네들이 그 식소가 있어요. 조금만 하면 조그마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교기념 식수 밑에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201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개교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오른쪽에 크게 합대라는 거 보십시오. 호암중 합대가지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사람. 저기 어디 있느냐? 조문을 딱 들었어서 고개만 들면 바로 보입니다. 애들이 몰라요. 3년에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 세 문제를 다 맞추신 분은 자 볼게요. 오늘 주제가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자를 얽힌 삶의 지혜를 통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네,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가르친 내용이 삶의 지혜고 과목이 한문입니다. 우리 학교의 개교의 근학 인연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슬기를 한 사람 갖고 뭐예요? 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융합시켰는데 한자에 낀 삶의지를 통한 자녀와의 의사소통입니다. 아까 제가 방점을 두 개 찍었어요. 관심사항과 왜 안 되는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또 무슨 말씀이죠? 제가 제 소개만 하니까 조금 그래요. 문제를 다시 내겠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뚫어 본다. 하늘의 이치를 완전히 형통한다. 이런 사람을 혹은 이런 거를 세계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만 소개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힌트를 줬어요. 국어에 맞춰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겠죠? 힌트 좀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뚫어 보는 중국의 대표적인 사람 제갈공명이가 있습니다. 맞죠? 맞으시죠? 하늘의 이치를 가장 잘 깨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학생. 이건 현상마입니다. 학생 교식은 학원 다 해당됩니다. 다 마시는 분 없어요? 오,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늘의 이치를 만사 형통하듯이 형통하는데 가장 잘 행동하는 사람 강형천 교장쌤 소개드리겠습니다. 선생님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편도합니다. 교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한다는 게 제가 영광이죠. 이제 문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뭘 배웁니까? 진리와 정의를 배우죠. 그렇죠? 정의의 사나이, 정의를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정의를 실천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정의 실천 대명사 상을 받겠습니다. 정의천 교감실 여기 무슨 쌀이 좋나? 최고의 교장실이 강형천입니다. 다음에 교감실이 정의천입니다. 공통점이라고 천자 돌림이에요. 저 키가 처음이에요. 제가 학교 9군데를 거쳤거든요. 이야, 최고의 관리자가 하늘이 지렇게 들어봐. 그 밑에 분이 정의의 사자예요. 이 학교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두 얼마나 조금의 장애물 없이 성성장과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교장팀과 교관팀을 모시고 올해 첫 맞이했는데 작년까지 이러다가 계속 교장팀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 박상훈 그 치십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이 이건데요. 5개의 소주제로 나눠집니다. 1, 2, 3, 4, 5에 이제 1, 2는 흔히 말하는 서론이고요. 3, 4가 본론이고 5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 강의를 빌리신 우리 장인님도 고맙지만은 제가 여러분이 많이 오신 데에서 과연 내가 이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약간의 어떤 뭐 설렘이랄까 그러면서 좀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지금 사실 충분히 만족시키겠다 박수를 드리니까 할머니지 상상을 일까요 말까요? 넘겨볼까요? 네. 아 연기는 그렇단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요 우리 학교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학생들 다 아시죠? 한마디로 주인공 아니다. 주인공. 그래요. 볼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네요.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칭찬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작은 소주입니다. 제가 제목을 마지막에 띄우려다가 먼저 띄우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요 주제를 가기 전에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는지 동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역병이 한국을 강타하고 세계를 강타해버렸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직 30년 동안 첫 수업에는 온라인 수업이 뭔지 몰라요? 온라인 수업이 뭐야 이거 나 도대체.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수업 연습을 합니다. 45분 수중에 학생 아무도 없어요. 제가 혼자 칠판에 쓰고 내가 혼자 쓰고 나오면 야 아무도 없어요. 야 구설이 민선이 니하고 쏘버립니다. 그대로 동영상에 이렇게 올려서 지금 우리 2학년 3학년들은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공유하게 했는데 시골에 선생님 좀 다리처럼 강크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올려요 하는 거예요. 뭐좀 떼서 하니까 애들 학교에 전부 다 보는데 이거 어떻게 올려요 그런 거. 이거 애들 제일 이해가 잘하고 싶는데 그런 게 그때 우리가 올릴 무조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을 상대로 강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해. 그럼 지금 나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결정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반 뒤에 5월 31일 2교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30일 수요일이 기억하시는 분에게 아마 그분이 오셨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었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맞죠? 이번에 수업을 했는데요. 5분이 오셨어요. 5분이 오셨는데 참관록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고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봤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적인 수업, 집중하여 몰입하여 잘 들었습니다. 유익하고 저희도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암 중에서 한문 수업, 정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호암 중 친구들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수업 잘 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멋진 수업, 열정적인 수업, 감동적인 수업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진리를 배우고 갑니다. 호암 친구들에게 여기까지 핵심입니다. 호암 친구들에게도 많은 삶의 지혜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거 한번 오셨을 겁니다. 제가 명단을 여기 한번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거 잘 이분
그날 부부 손잡고 왔어요. 애 손을 잡고 양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을 좋아, 용기를 내자. 학부형이 인심이라는 나 조직 30몇 년에 유종일이를 한번 그려보자. 가고 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결정을 하고, 원래는 강의 내용이 뭐냐면 교양 강좌였습니다. 교양 강좌를 의식해주고 싶어가지고 담당 선생님께 가지고 선생님 제 유종일을 그리기 위해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라인이 있죠. 하고 나서 보고만 다시 기가 차서 내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다 제목이 정의이라고 없어요. 학부형들이 자녀와의 소통했던 소통 관계를 줄여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나 소통 전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거? 뭐 한다 소리도 못해 이거. 그래서 이날부터 연계 고민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교양 관계를 급선회해가지고 자녀가 의사소통으로 바꾸면 조금의 분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 소통 전문 강사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교사일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평상시 학교 수업을 그대로 복사 재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닌 우리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들이고 학부형이 계신데 저는 전부 학생을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교과서를 합니다. 교과서 없으니 모니터에 눈을 보시고 기만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엄청 편한데 지금 입도 입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입고 있다가 제가 야 이거 정말 권리기야 싶어가지고 선생님 마스크도 벗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겠죠. 이것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마스크를 끼는가 조금 있으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왜 마스크를 끼게 됐을까요? 네? 너무 안경을 있습니다. 안경에다가 걸레걸레 기침을 좀 했거든요. 혹시 많은 분이 저 코로나 걸린 거 아니죠? 아, 의심받으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한번 그렇고 안 그러면 이게 나왔을 거예요. 연예인 마스크를 하면 다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저는 되겠습니까? 전부 동의를 다 안 하시는데 전부 다 동의하고 이거 벗을 건데 그거 되겠습니까? 네. 이남 얼굴을 또 보여줘야 되네 이거? 제가 수업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했는데요. 제 수업 2학년까지 나갔습니다. 제가 수업을 과목은 하문 1반부터 9반까지 들어가요. 이게 왼손집이 있습니다. 1반 딱 들어가면 어떻게 맞아요? 다른 시간 좀 다릅니다. 2학년 답하세요.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우선 크게 답하세요. 어떻게 맞아야 해요? 몰라요? 5반 아니에요? 어떻게 맞아야 해요? 박수를 치고 맞아요. 들어가면 그래서 박수를 치고 난리를 나요. 아, 내가 그런 어반 최고 이렇게 하면 1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넘어갔나? 부분이라 못부터 1반 딱 들어갑니다. 보시고 하면 인간시겠죠. 1반 박수 치기 때문에 알았다. 오늘 또 재미나는 이야기 하려고 그러네. 오늘 또 개그품 내라는 했네. 내가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러면서 딱 돌면 하면 1반 최고 왜? 이게 나쁘게 되잖아요. 2학년에 1반 파스트야. 1반은 맨 대가리야. 맨 대가리 움직이게 따라가야 돼. 1반은 부장반이야.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제가. 애들 좋아하기도 싫어하겠어요. 좋아가지고 박수에다 담내다 했어요. 맞죠? 다만 2반 들어갑니다. 2학년님께 죄송해요. 오늘 제가 고해성사합니다. 2학년 2반 들어갑니다. 똑같이 박수 치면 봐야 돼. 그래요. 우리 2학년 숙제가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야, 역시 2학년 2반이 최고였다. 이래요. 그러면서 한 개 더 붙입니다. 이번 음수 양수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많이 양과 음이 있어. 음수의 첫 번째 숫자가 있지 않는다.
그래서 2학년 2반,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고 글도 다 살아요 이게. 오, 박수 치고 난리 납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 진난의 이야기는 수업 분위기 막하면서 하겠어. 갑니다. 3반 여기인데 이제 1학년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딱 요 문이 또 오늘 또 봐. 그럼 제가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역시 3반 박수 치거든요. 역시 용량이 달라는 그런 뭔지 모르시죠? 용량이 달라는 그런 너그는 다른 반과 사이 지금 비교가 안 돼. 이 교실이 제일 큰 교실입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이 용량은 이걸 말했지만 실제로 애들의 두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최고야. 그리고 또 조금 더 설득 익혀야 되겠죠? 1과 2 양수의 1이 처음이 1이고요. 음수의 1이 2예요. 1과 2가 붙은 게 3이에요. 음량의 조화를 붙은 게 3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지? 3, 37번 얼린냐 3반 최고라고 말하죠. 속는 순간 지나세요. 저건 최고야 3반이. 근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4반이 있어. 4반 이렇게 하시걸? 저 고민 좀 다 했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4 죽을 4와 같은 은이 같아죠. 그래서 이걸 해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끓여요. 배운 거 뭐 F에는 4를 안 써요. 내가 박수 치면 와! 방금 4 싫어하지? 4는 역설이야. 보자 그러면 끝장지엔 두 팔과 두 다리를 뭐라 그러지? 사지라고 해요. 황김어서 나 병신이야. 우리나라 개들을 잘 봐. 4시 4철이야. 4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 중학교 2학년 뭐가 나면 평간지가 나요. 가위를 다 나옵니다. 야, 여러분을 보세요. 사주를 볼 때 년, 월, 일시를 사주라고 해요. 사주 또 있어.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뭐라 그러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가 무시하지 마. 사는 전체라는 뜻을 지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진리입니다. 이거 이 좋은 사를 왜 죽을 사고 연관시켜? 그건 다른 생각사니까. 사는 인간적으로 박칩니다. 사는 오관이 있어요. 오관들 가르쳐야 되겠죠? 이양이 미안해요. 이양이에게 오해 성사합니다. 오가 또 똑같이 박수 칩니다. 역시 오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의 신체 5반 1반부터 9반까지 중추 허리야 허리 뿌라지 병신이야. 5반 그렇게 하면 되지 마. 중추 신경이 타만지 무게 하면서 조금 더 찌집니다. 우리는 4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수지도 5반입니다. 동서남북 중에 한 개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죠? 중이 들어갑니다. 5반은 알 거예요. 5반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이 누가 있을까요? 이놈이 계신 곳입니다. 그 방이 5방입니다. 그리고 음양, 우행에도 오행에도 하수목금도 5개가 들어요. 소수질이 지배적으로 작용한 건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장 이름이 많은 이름이 뭘까요? 가장 이름 많은 다 힌트 다 줬습니다. 중앙입니다. 제가 통계 내용 걸 봤습니다. 중앙이 전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제일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중이에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맞추면 현상 끝납니다. 현상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지방에 팔다가 집을 다 못 팔고 힘만 깨어왔는데 옵니다. 오. 오반이들 좋아합니다. 다른 반은 몰라요. 그 하는 거. 가수 그룹 중에서 이 5를 제일 좋아하는 가수 그룹이 있어요. 답을 말하고 왜랑까지 맞춰야 정답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2학년시 몇백 점이 아무도 없어요. 99점 4명이 있어요. 그래 죽으라 그래 지금. 인정한다 저는. 5를 제일 좋아하는 가수 그룹. 예? 마이걸. 없어라 했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아실 거고 학생들 잘 모르고 H.O.T입니다. 뭐 알고 합니까? 왜 H.O.T인데? 왜? 아까 왜 있잖아요. 왜 기록이 안 좋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관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왜? 그 비슷해. 정답하지 정확하게요. H.O.T 맞습니다. 겐토가 기적을 하면 안 돼. 이거. H.O.T 무협자인지 아십니까? High Five of Teenager입니다. Teenager 10대. 다 설명해요. 이거 없으면 H.O.T 성사 안 돼요. 그래서 5번 나왔습니다. 완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완을 어떻게 하지? 자, 참고적으로 이 박수가 시작된 방이 5반입니다. 5반 사람이 제일 최근 동안 박수를 치기를 제가 애들 이러지 뭐
그래가지고 6반하고 다 번졌거든요. 지금은 일반 떡국가 빼고 오늘도 수련대 박수로 맞았죠. 너무 기분 좋아요. 6반 들어가는데 근데 기후를 연결시키지. 그래서 6반을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놓으면 숙제를 안 해서 6반은 있으면 알 거예요. 야 숙제는 깨지 이러는 거예요. 뭐야 숙제하면 안 돼. 숙제 싫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숙제 선생님 숙제는 검사 안 한다니까. 다만 배워가지고 맞으면 상금 상품 준다 했어요. 그래도 숙제 실패해요. 그 다음 시간 들어갔습니다. 6반 나에게 데미지 문반 그 반에 부정적이라 딱 각인시키겠습니다.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올 수 있나? 예 하더라고요. 근데 6반이 저에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된 최초의 반이라서 이렇게 자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6반을 진짜 많이 줍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부정이었지 지금은 가장나게 와닿는 6반이라 이렇게 하거든. 해요. 이렇게 7반이 붙어 있어요. 7반 여기 있죠? 7반 7반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또 똑같이 박칩니다. 하이 합니다 하면서 키 뭐였습니까?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네. 그 다음 또 뭐랄까요? 럭키 세븐 세븐 나이스 이 용을 씁니다. 키 최고라는 거를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7이 얼마나 좋은 숫자입니까? 행운의 숫자인데요. 이 7이 사실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게 된 거는 유교 전제 이후입니다. 유럽 16국이 들어오면서 이때보다 팔로미라는 용어가 더불어서 이 색깔과 더불어 7을 선호하게 됩니다.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이 색깔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휘관들 분들이 견장이 이 색깔입니다. 한국어. 그래서 누가 같이 들어오면 색깔하고 그래요. 그런데 7반이 사실은 7반이 참 제일 많아요. 시험은 누구를 제 생각을 하겠어요. 다른 반하고 달리 이 반만 유달리 높아.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내가 한국도 안 되지?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쳤는데 이해고사 또 최고 높아요. 기술이 기분이 비슷해 갔잖아요. 그래서 제비피는 오히려 사실 물어봤어요. 야, 이거 반이 제일 성적이 7반이래. 아, 그럼 이게 맞는구나. 그래서 7반 나왔어요. 야, 7반은 안 꼽는 찐반이야. 막 했어요. 애들 좋아하겠죠? 마지막 끝까지 들어가요. 이거 시험은 공부가 지금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 또 내를 데미지 먹으려 애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선생님 체육계 우리 이겨 있는데 이래. 뭐 할머니 좀 체육계 이겨 있어. 맞다 제가 최고 자 타고 자기들도 알아요. 달고 있습니다. 7반은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때 8반이 있습니다. 이 8반 할 얘기 너무 많았어요. 조금만 있습니다. 8반 오 8 나 팔자 고치고 싶어. 어르신들 팔자 고치란 말 많이 들으시죠? 8. 이 원래 8은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아시는 말이지만 공이 말재가 아까 해음으로 말하면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14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8이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 아까는 3은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를 했잖아요. 8은 딱 다른 건 더 수식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통계에 나왔습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제시해보고 있습니다. 조선이 몇 도입니까? 8도죠. 그럼 8도 맞죠? 태극기 있죠? 빛빛 넣죠? 얘기를 뭐라 그러죠? 8괴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는 전부 뭐예요? 8경입니다. 나는 8경, 강서 8경, 강도 8경, 전부 8경. 여기서 안 끝납니다. 아니, 문제 나갈 겁니다. 아까 마스크를 벗은 제가 미남이를 저같이 잘생기고 말잘하는 놈을 8반 미인이라고 해요. 인정합니까? 인정하면 박수 한번 치시죠. 미인의 조건이 5개가 있어요. 이 중에 한 개가 들어가도 8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8등신이 들어가요. 늘 시켜주거든요. 맞잖아요? 이 많은 숫자들 중에 저 진짜 팔자 고치고 싶어요. 팔자 안 고쳐져요. 팔자 고치라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알아셔야 된다. 애들은 몰라도. 이거는 워낙 많이 쓰잖아요. 이거. 야, 이 자세가 팔자 고친다니 많이 쓰잖아요. 이거. 우리가 쓰면서 모른다. 그렇죠? 요 8반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주제 끝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에 대해서는 조선 8도가 왜 나오는가, 팔자 고치대가 왜 나오는가 등등이 많은데 팔자 고치대 한 개만 하고 뛰어넘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 쌀 제일 먼저 지내요. 이때 8글자가 들어간다.
현모, 학생, 구분식 그러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8자예요. 그런데 여기 학생이라는 것은 빚을 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거나 아니면 높은 빚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몇 자로 늘어납니까? 최소가 8자입니다. 늘어났다면 몇 자예요? 7자는 없습니다. 9자 아니면 10자이란 12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8자에서 뜯어고치면 몇 자? 9자, 10자 넘어가겠죠. 그러면 출세했다. 그게 8자를 고치는 거예요. 원래는 권력과 계급인데 지금은 계급과 권력은 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아, 선생님한테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이 새끼도 팔자 고쳤네 이러잖아요. 지금 재물 쪽으로 말하게 됩니다. 가구는 폐설이었습니다. 팔자에 나왔고요. 하루는 금을 뛰겠습니다. 너무 시간 나가면 안 되니까. 아니 시간 남으면 제가 다 팔자 드리겠습니다.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반입니다. 후반 똑같이 박수 치거든요. 야, 그거 최고 최고. 그러니까 그때 박수 치려고 그냥. 여러분들 아라비아 수 중에 제일 높은 숫자가 뭐야? 그게 10이랍니다. 10. 이 아르지 0, 1, 2, 3, 4, 5, 7을 그거 모르나? 0, 0, 0. 구가 최고야, 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숫자가 뭔지 알아요? 9입니다. 여기 보니까 9를 만들어내지 못해가 6을 뒤집어서 9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9개만에 들어가면 저는 기분 너무 애들도 거의 반 쏟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마지막에 9 아라비아 숫자는 틀린 용어라고 나와요. 인도 숫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에서 많이 사용해요. 숫자 계산.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별거 아니죠. 시가 일반의 소득계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싶은 그거를 저희 관심과 사람으로 수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뭐합니까? 자부심과 긍지심이 있습니다. 너는 이반 연기 최고야. 그러면 이 9개반을 통틀어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의 지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너희 반이 2학년반에서 최고 주인공반이야 인마. 주인공반이야. 너가 주인공반이야. 9개반. 그렇습니다. 이때 교수는 그런 지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정을 벌인다면 오늘 자녀가 우리를 맞춰서 문제를 심어서 우리 보통 에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못 맞추는다. 오 대단해. 그 사실은 별거 아닌데 대단해도 딸과 아들에서 극찬을 해줍시다. 칭찬을 해줘야 약속 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장거라도 편마하지 말고 좀 방송 올라치고 까지 하는 것처럼 극찬을 해주면 자녀는 부모의 품으로 들어와서 대학을 시작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뭐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똑같이 줘 문제 답하고 맞추면 현상금 바로 줄거입니다. 근데 이 환자께서 만원을 받아간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나머지는 처음은 제가인데 제가 교사가 30년 했거든요. 30년 제가 친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제가 읽고 싶고 듣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듣고 싶지 않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데 씁니다. 법적 용어라서 그 답이 교사와 학생입니다. 뭐야? 헐! 교사가 학생 듣기 싫다. 이 수준 막간 거 아니야? 그만하기 싫다. 교사와 학생은 제 개념을 넣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요. 대학교 수업을 졸업하면 끝이에요. 나하고 연결이 없어요. 끝이 난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반대의 단어는 뭘까요? 보실래요? 네. 스승과 제자입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것은 스승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애들에게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표현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88년 운동장 입학식 때 봤던 젊고 인물 좋고 기운 넘치던 우리 선생님 모습 어제처럼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퇴직이후가 더 기다려지고 설레집니다. 앞으로 시작될 선생님의 새로운 30년은 선생님과 같이 그 옛날처럼 즐거운 시간도 나누고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함께 만들어가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많은 기적들, 선생님이 주신 사랑과 깊은 은혜 모두 갚을 길이 없지만 선생님께서 건강히 오래오래 옆에서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 스승이자 오랜 옛 친구로 저희들과 정을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23년 5월 15일 금산 제 제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아시겠죠? 계산해 보세요. 산수, 수학수 아니에요. 산수. 몇 살입니까? 아버지 몇 살 때쯤 되겠어요? 아버지 나이 많아요. 제가 대충 보면 돼요. 50대입니다. 예, 몇 살? 저하고 기동갑입니다. 52살입니다. 52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달락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녀와 저는 스승같이 다뤄놓고 싶습니다. 이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학생과 교사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있으면 누구입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반찬을 준비해라. 뭔 소리야 또? 나는 반찬을 준비하라고. 우리 밥 네가 반찬 하나? 잘 보시게요. 밥상무에서 쉬운 상식으로 접근하고 의의 질문과 대답을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찬은 할까요? 자녀와의 대화는 아침에는 어렵습니다. 그 바쁜데 그렇다고 따로 시간 내야 어렵잖아요. 가장 저녁 있는 시간, 저녁을 드시면서 자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저는 문제가 뭐예요? 왜 안 되느냐? 아까 우리 바로 관심이 다르거든요. 관심을 갖추는 이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다 맞추시는 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지금 보시죠. 쉬운 상식으로 접근해야 했잖아요. 애에게 뭐를 질문을 하는데 뭐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아예 대답하면 너무 쉬운 걸 해야 그거 알 수 있어요. 접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문제는요.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선다형 시험을 5개 찍는 거 있어요. 그게 냈던 문제인데 우리 학교에는 거의 100%가 맞춥니다. 저리 안 읽었어. 현충분을 압니다. 저리 안 읽었어. 꿀국사, 현충사, 통도사, 송사 학부형들 모신다면 거의 뭐 없죠. 답이 뭐입니까? 현충사죠.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절사자를 써요. 현충사는 사자가 절사자가 아닌 이걸 자를 씁니다. 무슨 사자가요? 사당 사자입니다. 사당. 이순신의 혼을 모신 곳이 현충사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 왜 아산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순신께 나중에 또 이야기, 지금 제가 오늘 고민이 시간이 좀 8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내가 끝낼까? 자신이 골치 아프네요. 그것이 너무 됩니까? 대답이 없는데 그럼 7시 50분에 끝낼까요? 전부 됩니다. 이 이순신의 현충사가 아산에 있는데 서울에 가면 충무로라는 길이 있어요. 왜 충무로인지 아세요? 이순신이 서울 충무로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금천동이에요. 거기 태어났는데 어릴 때 외가 쪽에서 사는 곳이 아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신한 것이에요. 사당사였습니다. 이 이름 얽힌 이름 하는데요. 마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마산에 그 경남 대파트가 있고 올라가지고 길이 고운로라고 돼 있어요. 길이 너무 고왔어? 부드러워? 머리 깔아놨어? 예, 고운로는 치치원의 호가 고운입니다. 치치원은 2개예요. 여름에 해수욕장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운대입니다. 해운도 치치원의 호입니다. 그래서 그 호를 따가 해운대, 고운로, 치치원에 놀라는 곳이 월영도, 월영대, 해운중학교, 해운 나옵니다. 다음에 시간이 계속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제가 이렇게 때문에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사당사점 눈여겨 보십시오. 이게 방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아시겠죠? 이 선도자입니다. 예, 그제도 선 맞죠? 이하도 선 맞고 한산도 올려 선 아닌데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것이 말씀하시려고 어딘 게 답인 같습니까? 선도자가 아닌 거. 예, 어디예요? 한산도겠죠? 왜? 한산도 맞습니까? 총무에 있으니까? 왜?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섬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작을 씁니다. 한 곳은 아시겠죠? 이제 답이 나왔죠? 제주도. 이걸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팔도라고 말씀드렸죠? 팔도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배로입니다. 황견도, 평안 있죠? 황견 있죠? 황해도 있죠?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벌써 8개 나왔죠? 제주도 9개잖아요. 뭐야 이거? 잘못됐네. 나중에 제주도 나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주도는 1413년도에 태종 때 팔도를 개척할 때 도가 아닙니다. 전라도에 포함되어 있다가 나중에 1895년부터 1946년까지 전라남도에 포함되어 있다가 1946년도에 제주도로 바로 나올 때 이곳을 쓰고 나머지는 선도자를 씁니다. 제 수업이 뭔지 알죠? 한문입니다. 전공이 그 연관시킨 게 봤습니다. 상식. 자, 진짜로 문제 나갑니다. 이거 문제를 너무너무 쉬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맞추는 문제. 다 맞추는 분, 답 맞춰서 손 드세요. 다 맞추시는 분. 오늘의 강의가 한자어랑 된 지혜라는 건 대충 감을 잡았을 경우 이 문제입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7문제를 다 맞추시면 손 드세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답은 잘 안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뭔지 아시죠? 두 주제가 반찬을 많이 잡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쉬운 반찬 잘 먹는 거지 먹지도 않아 가면 아예 젓가락 안 갑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다 맞추실 분.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겠지. 물은 몇 도에 썰 것입니까? 어머니? 100도. 맞습니까? 맞으면 박수 치세요. X! 오늘 핵심적이 있습니다. 다음 나올 겁니다. 지식과 대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100도에 끓는다고 초등학교 배웠죠. 정확히 말하면 그건 틀립니다. 물은 기압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5,830m까지 제 발로 올라가 봤습니다. 준비하시다. 온도가 달라요. 제 치감은 그래요. 100도 아닙니다. 벌써 만큼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이건 체크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한렵수에 침엽수요. 저 한문시간에 나옵니다. 한렵수, 침엽 설명하면서 내가 침엽수는 마늘 침자에 안 나와. 마늘 척척 알지? 한렵수 넓을 할 때 몇 뼈 깔지? 그래서 눈치 빠른 분은 답 나왔어요. 은행나무 한렵수가 침엽수일까요? 한렵수? 당연한 거 왜 문제를 내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았기는 화제가 되는 거죠. 오늘 머리가 완전히 지축이 바뀔 겁니다. 이 7개 하고 나면 보십시오. 그지 말인지. 그래서 자녀의 심각전환 완전히 해제되는 겁니다. 누가 힘들었어. 그래서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우와, 내 초등학교 진짜 뛰는 은퇴리 증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보제를 가져왔어요. 네, 이걸 맞죠? 이 은행의 이파를 잘 보시면요, 이 바늘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못 믿으시면 핸드폰 지금 은행 나오는 침략서를 치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좀 치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은행 나오는 열정하다 할 일을 하지만 여기에 더 과학적으로 하면 속시신문이나 글씨신문에 또 달라집니다. 은행은 글씨신문으로서 침략습니다. 그게 틀려버리죠. 돈 나가도 그게 니 쓰지 흘렀네. 안 들어갑니다. 5,000m는 5km는 절대로 길리다. 벌써 이게 하고 나면 나 답하고 못합니다. 맞죠? 도라님이 맞잖아요. 저 5km 5,000m 틀립니까 아버님? 맞죠? 실제기는 OX 오죠? 천만의 시 만만의 공짜. 머리가 완전히 바뀌십니다. 제가 해볼게요. 아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자, 답을 했어요. 언제 했느냐고요? 저는 42km 풀코스, 21km 하프코스, 10km, 5km, 5,000m를
387번 뛰었다고 해야겠어요. 벌써 그게 5km 5천m 나왔어요. 일상적으로 통용될 때는 5km는 5천m 맞습니다. 육상에서는 경기 동력이 아예 다릅니다. 같은 거로 절대적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 길을 영원히 통해야 돼요. 육상에서는 말씀드리면 5천m는 벽을 도는 거예요. 5km는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마라톤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절대 길을 보면 안 됩니다. 맞죠? 이 있으면 태클을 거시고 질문하세요. 1km 한가 1km 문에 뜬다? 다 알아 앉아. 무조건 하면 안 돼. 이거 잘 아시겠죠? 이거 2km라는 뜻이지. 이게 2km예요. 문에 뜨니 어디 뜰 것 같아요? 이게 뜹니다. 왜요? 부피에 관계된 거죠? 무리게 가는 거죠. 무게가 가볍다 우리가 뜨는 거 아니죠? 이거는 진리 아니죠 이거. 토마토는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채소. 예? 채소. 50% 확률이 못 맞추면 어떡해? 놀라운 이야기 드릴게요. 진행가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이 이름 때문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시겠는데요? 이름이 과일이 채소 그때 전쟁이 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 말 안 이루고 다 맞네 오늘 다 맞잖아요. 토마토가 과일이나 채소가 두고 전쟁이 어느 나라 편자입니까? 스페인과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감을 먼저 봐야겠어요. 이름 그리 중요하죠, 그죠? 그죠? 부모님 이름 바꿔봐요, 그죠? 왜 중요한지 모르죠? 바로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은 뭐가 들어갑니까? 관세전쟁입니다, 관세. 이게 과일이나 채소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집니다. 좀 이따가 양주와 소주는 세금이 다르게 붙어요. 채소는 다 먹어야 돼요. 과일은 먹어대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수출하고 수입을 받는다니까 이쪽에 보낼 때는 뭐라고 보냅니까? 우리 채소야! 우리 흑선을 과일이지! 지금도 이 토마토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멕시코와 미국. 멕시코에 돈 엄청 많이 나시고 아시는 분 지금도. 그거 과일 채소인가? 답을 내려야 되겠죠. 전쟁이 나가 이게 알릴지고 하니까 세계 기구에서 정답을 내렸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뭐 과일이고 요리 재료는 정말 아직 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뭐 과일이에요. 채소 요리 들으면 채소가 되고 7뭐 잘 보시죠. 제가 장난을 넣은 거 아니에요. 고구마는 원래 영어로 뭐라 그럴까? 요 2학년생들 세계반이 압니다. 이걸로 스윗 포테이토 맞습니까? 이거 좀 하시는 분 많잖아요. 고구마, 스윗 포테이토 맞잖아요. 맞죠? 틀렸습니다. 원래 7개 머리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고구마가 1783년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조금이라는 놈이 가져왔어요. 이때 이름이 포테이토입니다. 일본 말은 꼬꾸이모입니다. 꼬꾸이모인데 우리나라에는 꼬꾸에다가 전통적인 마이쫌 농말은 그러다 보니 고구마가 돼버리는데 영어로는 포테이토예요. 1824년에 청라에서 감자가 들어옵니다. 감자가 뒤에 들어서 추운 집안에 들어와서 거기다 묶어서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다릅니다. 고구마는 줄기식물이고 감자는 뿌리식물이고 합치면 등이식물이에요. 제가 촌놈이거든요. 대한 촌놈. 네. 그런데 고구마하고 원래 포테이토인데 감자도 포테이토. 내가 포테이토 지식도 포테이토야. 고구마 쓰면 나게서 안 되겠죠. 나는 달라냐고 차원이 나는 달콤해. 그래서 고구마는 스위트를 붙여서 스위트 포테이토를 붙여지고 감자가 포테이토를 붙여지는 거로 속담이 뭐였어요? 굴러들어오니 막힌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배운 겁니다. 이 앞에 2017년도 왔거든요. 3월 때 여기까지 설명해요. 제가 1학 1반 다니면서 11시 반까지 했습니다. 우리 반 학생이 몇 명 왔냐? 34명이 왔어요. 학생 30명, 또 60몇 명이 왔어요. 제가 한강 학부에 손잡고 그런데 집에 가니까 마누라 지금 어디 있다가 지금 오는 거야? 그런 거. 학교에 또 여기 학생이 뭐 했어요? 학부 설명했지. 학부에 와서 주먹질이 되니까 자기 자기에 관심 상담하러 온 거잖아요. 너무 많이 없잖아요.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죠. 집이 여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해서 왔는데 여기서 하나 배웠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중간에 너무 긴장돼가지고 농담 1-1을 막 한게 그것도 뭐 창문이야 그런 거예요. 창문?
다시 한번 이해 크더라고요. 이 문제가 문제가 안 되죠. 안 되죠.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걸 낸지 1 더하기 1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산성 1몰과 알칼리 1몰 합치면 제로가 돼버려요. 중화 돼버려요. 0의 개념입니다. 1 더하기 1이 되는 경우는 액체인 경우입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2라고 말하는 것은 수량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라고 약속을 그려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몰라한 거 웃어보세요. 답을 나중에 손을 들고 끼고 사는 거라고. 답이 문제뿐이야. 답 안 맞춰보시고 음이 뭐라 했을까요? 제가 누구면 왜? 답이 나옵니다. 숫자로. 지금 끔찍 놀랐어요. 그리고 막 갖춰줬어요. 3이에요. 왜 3이 건데? 우리 집에 신랑한테 들으면 아가씨한테 3이 있는데 와 맞네. 이야 내 진짜 이렇게 아이들은 호착들이 아니고 연동적으로 상황이랑 관계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놓기만은 지식 아니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혜로 활용하지 못하면 될 수는 없어요. 7개 답 다 맞추신 분 계시는 손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안 계시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지식이 비슷한 거죠? 이제 지혜로 넘어갑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한적인 삶의 지혜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삶의 지혜. 남친절, 남의 절대적인 기능. 지식은 지혜로 활용되기 때만 값어치를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른 다양한 계기를 벗어난 삶의 지혜 중요성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